남북군을 거느리고 가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을 시켰으면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미안하지만요, 그분들의 애국 충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안 걸겠는데 국제 정세를 정말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 외항이 뭐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이라고 하고 외항 뭐 또 그거 갖고 논쟁 너무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국제적으로는 지금 다 일본 뭐 임페럴 그러니까 천황으로 합니다. 황제로. 이때 만약에 일본이 조금만 버텨줬으면 소련군이 부산까지 왔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8월 10일 날 청진에 들어왔고요. 결론부터 하면 8월 15일 날, 물론 본격 부대는 아니고 정찰대가 찝차 타고 춘천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춘천에서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38선이 거졌다는 걸 알고 일본 관리들이 바로 춘천시에 있던 강원 도지사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련군 정찰대를 갖다가 점심을 먹여서 여기는 미군이 관할하는 관할 지역 38도선 남쪽입니다. 그래갖고 돌을 올려보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미군 어디 있었죠?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이죠. 미군은 9월 달에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조금만 더 갔으면 그냥 소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38도선이 벌어지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 날 소련군이 이미 관동군은 거의 괴멸당하고 선봉부대가 이미 청진항까지 들어오니까 미국이 당황을 합니다. 생각보다 관동군이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파죽지색같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한테 제안을 하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국방장관, 국무장관하고 그래서 러스키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갖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봤다 그러죠. 그걸 그렇게 지도를 보니까 서울이 있고 옆에 인천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위를 38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쯤으로 정하면 좋겠다라고 이쯤을 했는데 나중에 다 회고록에도 나오고 기밀문서에 나와서 나왔지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8도선을 긋는 게 아니라 38도선을 제안하면 소련이 no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거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해외에서 물건 거래할 때 조금 약간 높은 가격으로 불러놓고 깎을 걸 대비한 거 있죠. 그 38도선을 하면은 소련이 더 요구하면은 이걸 포기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부산하고 진해 정도하고 제주도 정도를 건지는 거를 목표로 해서 38도선을 제안합니다. 이거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 입장으로는 어차피 자기네들은 지금 오키나와에서 여기 올 병력도 없어요. 소련은 이미 지상군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거의 춘천선까지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탈린이 8월 바로 그 제안을 받자마자 38도선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국제정치학이라든지 현대사를 하는 사람들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과연 스탈린은 왜 이걸 받았을까? 스탈린이 머리에 총을 맞았느냐? 그래서 뭐 스탈린 죽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본심은 스탈린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당시에 비밀 문서들이 많이 해제됐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푸틴 되면서 그게 다시 닫혔죠. 그때 나온 걸 갖다가 추측을 해보면 한반도의 가치를 미국도 소련도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참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건데, 스탈린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독일은 전범이기 때문에 독일이 쪼개졌다. 독일이 원래 4개로 쪼개진 겁니다. 4개로 쪼개졌다가, 그러니까 소련이 지배한 지역이 동독이 되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 지배한 지역이 뭉쳐서 서독이 된 겁니다. 역시 왜 독일을 쪼개죠? 독일이 너무 세니까 얘네들을 쪼개버려야지 힘을 못 쓴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띄워버리고 그러죠. 사실 일본 제국을 해체시킨다고 생각한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근데 일본 해체 안 됐잖아. 이건 지금의 사고방식입니다. 역사를 조금 뒤로 가면은요,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어느 편이었죠? 연합국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지금의 여러분들 그 칭따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칭따오 맥주가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칭따오에 하이네켄 공장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칭따오 지역이 독일 조차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독일 식민지를 일본이 공격해서 잡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산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우리 팔라우라든지 사이판 뭐 이런데
관광 다니신 분들 일본 유적지 보고 놀래는데 2차 세계대전 뺏은 게 아니라요. 1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에 일본 영토를 흡수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든 국제연맹, 지금의 국제연합인 UN 말고 그 전에 만든 국제연맹에 의하면은 일본의 영토란 뭐냐? 크게 4개입니다. 일본 열도, 일본의 그 4개 섬, 그 다음에 한반도, 사할린, 대만입니다. 이게 일본 영토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도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지 만주 자체를 적어도 법적으로는 일본 영토를 흡수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주는 국제연맹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게 다 마찬가지 아니냐 하지만 암만 마찬가지 아니더라도 서류상의 문제가 약간 이렇게 좀 서로 알고 속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연합군은 어떻게 되냐면 이 4개를 쪼개버린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기분 나쁜데. 게다가 이제 카이로 회담 때 보면은 장개석이라고도 발음하죠. 장제스하고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만나고 곧바로 나중에 이란 테헤란에 가서 스탈린하고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만나는데 이 회담이 2개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루즈벨트는 어떻게든 장개석을 끼고 들어가려고 했고 스탈린은 그 중국 군대 일본 군대한테 다 깨지고 싸움도 못하고 전쟁에 지어한 것도 없는데 걔네들 왜 끼냐 말이지. 걔네들 끼자면 우리 안 만난다. 그래서 따로 만나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루즈벨트가랑 처칠이 수보고를 2번 합니다. 카이로에서 먼저 장제석을 만나서 합의한 다음에 좀 쌍제석을 달랜 다음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도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테헤란으로 가서 스탈린하고 만나서 그 2개의 회담이 만들어진 겁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적당한 한국을 독립시킨다. 재밌는 인듀 코스 항상 이제 해방 전후사인 시기라는 논쟁이 되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근데 그 구절이 나간 게요. 솔직히 말하면 장제스가 굉장히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장제스가 보니까 너네들 잘 모르는데 한반도는 고유의 역사를 가진 데다 말이지. 일본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일본으로 띄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본을 분할시켜야 되는데 일본하고 다른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분할시키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분할시킬지, 어떻게 띄어낼지, 언제 독립시킬지는 얘기 안 해서 그냥 인디코스, 그야말로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일본으로부터는 띄어낸다. 그거는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45년에 얄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좌익들이 많이 욕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있어요. 루즈벨트가 신탁 통치를 제안합니다. 루즈벨트 입장으로는 이게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맨 처음에는 오히려 스탈린이 쉬운 소리를 합니다. 독립시키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 조선 공산당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스탈린은 독립시켜서 이 독립국가가 친소가 될 거라는 걸 좀 확신한 상태였고 루즈벨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4개국, 루즈벨트는 4개국 신탁 통치를 하자고 합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근데 영국이 안 끼겠다 그러면 영국이 안 끼겠다는 이유는요. 영국도 전쟁 중에 너무 고생을 했고 영국의 핵심적인데 이집트, 싱가포르, 홍콩 이거 지키기에도 급급한데 4개국 통치를 하면 한반도에 영국군이 주둔해야 돼. 우리 못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우리 둘이 하자.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짱제스를 끌고 들어가니까 소련이 그러면 만약에 영국도 안 들어오면 안 한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4개국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고 시작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 없이. 그래서 나중에 얄타 회담에서 합의가 됐는데 어쩌고 하는데요. 저도 문서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문서 해제야 되는 거 다 뒤졌는데 좀 추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얄타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가 아니라 폴란드, 그리스 문제입니다. 이건 오늘의 시기하고는 별다른 거기 때문에 냉엄한 게 아까 광복군 얘기랑 관련해서 폴란드 얘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 영국군, 미군 다음으로 많이 희생됐고 전투를 많이 한 건 폴란드군입니다. 사실 자유프랑스군이 아닙니다. 근데 자유프랑스군 둘은 승전국이 있는데 폴란드는 안 됐죠? 폴란드는 오늘 이태리 전선에서 폴란드는 군단급에 참전했어요. 군단급 한 5만 정도가. 그것도 정규 무장한. 그다음에 영국에서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공중전한 거 유명하죠. 그 당시에 그 영국 비행기를 타고 공중전한 그 파일럿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독립 못해요. 그다음에 2차 대전이 왜 발발합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되죠. 그래서 처칠이 맨 처음에는 자유 폴란드를 달라고 하는데 스탈린이 턱도 없는 소리다.
그다음에 이미 폴란드 소련군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처칠은 또 리얼리스트죠. 이미 폴란드는 불가능한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그리스를 달라. 근데 폴란드는 포기하겠는데 그리스를 달라. 이게 이제 얄타에 되면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리스가 중요한 게 지중해하고 이집트 그 선을 잇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의 공산주의가 셌고 그리스 공산당들이 막 반란할 때 스탈린이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그거는 우리 나와바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얄타에 되면. 완전 그런 아주 비정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한반도 그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스탈린의 관심은 여기서 뭐냐 사할린하고 여순한 거예요. 지금의 그 류슌이라고 발음하나요? 이게 중국 그걸 먹겠다고 하고 더 재밌는 건 장제스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루즈벨트가 사인해 줍니다. 근데 갑자기 스탈린이 보니까 관동군이 무너져갖고 소련군이 생각보다 아주 순조롭게 계속 진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전문이 오는 거예요.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무장해제 작전 구역을 남쪽은 미국이 하고 북쪽은 소련이 하자. 자, 이게 한반도 지도만 넣지 말고요. 일본 지도까지 가서 38도선이면 홋카이도가 38도 이북입니다. 스탈린은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정설화되고 있어요. 이제 소련 무너진 거다. 스탈린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한반도도 38도선을 안 하고 일본도 38도선을 하면서 홋카이도까지 소련군이 지배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서들이 나와요. 스탈린이 그러니까 트루만한테 사기당했다. 아니 이 자식들이 38도선 한반도는 나눴는데 일본은 안 나눠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니까 전쟁이 딱 끝났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일본 공식적인 항복 주인식은 9월 달에 되고요. 일본이 대본영 마지막 회의라 그래갖고 바로 이제 그게 갑자기 아마 8월 12일 정도일 건데 원자폭탄 떨어진 다음에 그때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은 소위 말하면 북부 방명군 소련군하고 싸우는 홋카이도라는 이쪽은 최후일인까지 결상전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남방 방명군한테 뭐냐면 미군을 빨리 상륙시키라고 해요. 일본은 그 당시에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본은 망했어요. 전쟁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지느냐? 소련한테 질 거냐? 미국한테 질 거냐? 아니면 소련과 미국에게 나눠질 거냐? 이 선택에서 그러니까 차악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냥 미국한테 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적어도 밑에 섬까지는 아니더라도 홋카이도 정도는 차지하려고 했고 지금의 문제가 된 쿠릴 반도는 쉽게 점령하고 홋카이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8월 말, 8월 20일, 25일 어마어마한 전투가 거기서 계속 벌어집니다. 그쪽 방명군 사령관들이 그래서 일본은 왜 항복 안 했냐면 우리 항복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현지 부대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 하는데요. 나중에 문서 나온 걸 보면은 너네들 끝까지 싸우라고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미군은 막 빨리 들어와서 너네들 보고 미군 보고 너네들 우리 접수하라 그러죠. 참 일본 친구들 그렇게 미국과 원수돼 갖고 싸우는데 그 순간에 그냥 완전히 친미로 돌아서서 미국이 엎드립니다. 어떤 판단 때문이죠? 그래 미국 싫지만 그래도 소련에 먹히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까지 건지죠. 제가 이제 사령관은 메가도가 들어오죠. 메가도한테 이제 38도선 홋카이도 이북이다. 그랬더니 소련 쪽에서 전문해봤더니 그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메가도 그 당시 이 동경 사령관이 뭐냐면 9월 달인데,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자간 나는 일본 전역을 통치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다음에 너네들이 만약에 홋카이도로 오면 우리 너네들과 한번 붙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진짜 메가더 스타일의 나쁘게 하면 거의 깡패 언동 수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38도선을 안 걷으면은 잘 건져야 부산을 건지든지 사실은 제주도 빼놓고는 다 소련군이 들어왔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절반이라도 건지자. 특히 수도 서울과 인천을 건지자는 목표에서 38도선을 제안했고요. 다시 정리하면. 근데 소련은 이 한반도를 전체를 먹는 것보다는 한반도도 절반, 일본도 절반 아니라 일본의 아마 4분의 1이라도 일본을 좀 가져가자는 욕심 속에서 이거를 양보한 것. 이게 합리적인 결론으로 최근에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경에 있었던 분들이 광복군을 몰고 들어가 갖고 한반도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뭐 그분들의 애국 충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만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죠. 참고 삼아서 중경 임시정부는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외왕이 항복 선언한 것 자체를 그날도 모릅니다. 나중에 라디오에 나왔다가 전해 들은 게 그 며칠 뒤입니다. 그리고 혼자 독재적으로 귀국도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좀 생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38도에 거졌다. 미국이 제안한 건 맞다.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해야지, 마치 뭐 미국이 분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코미디다. 물론 분단 안 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안 갔으면 분단 안 됐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우리 김정은 수령 동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이다. 뭐 바로 거기서 지금 자유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은 민족끼리 같이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통일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절반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하는 것이 좋냐라는 역사적 선택 속에서 바로 절반만의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북한 단독 정부 수립 아닌데 맨날 이런 거 북한이 거짓말해요.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이 뭐 해갖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9월달에 남한이 먼저 48년 8월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니까 북한이 마지못해서 9월달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했다. 정말 그런가요? 북한은요 이미 1945년 11월달에 와서 행정국 조직을 만듭니다. 수반이 김일성으로 해서. 오늘 여기 오다가 이제 인터넷을 봤더니 뭐 광복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뭐 소련은 뭐 이렇게 뭐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는데 미군은 뭐 야 이런 소리 해요. 야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소련은 공산당 조직이 있고 고려인이 있어갖고 한국을 이 한반도 어떻게 유리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도 이미 조선어 뭐 한글로 써서 왔어요. 그걸 쓴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수의 고려인 출신 내지는 이 조선 공산당 출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김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화적이네요. 근데 해방을 시키러 왔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 뭐죠? 자 그런 걸 해야 돼요. 무조건 해방시키면 좋은 거예요? 북한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그들이 말로 너네들 해방시키려 왔다니까 야 그 이건 해방군이고. 미국은요 물론 이제 미국에 약간 거친 언사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그야말로 나중에 9월달에 8월달에 두는 건 아니죠. 9월달에 누가 됩니까? 오키나와에 주둔했던 제24군 하치 장군이 들어오는데 뭐 유명한 얘기죠. 하치 장군 배 타고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말 쓰느냐 그랬더니 옆에 이제 뭐 그런 친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좀 명문대 다니던 친구한테 중위급 달고 옆에서 그 사령관 옆에서 그런 정치 보자는 데가 그 친구도 몰라갖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그 당시에 요즘에 같은 네이버 검색어도 없고 구글도 없던 시절에 그거 찾아보니까 한국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그러면 중국어 일본하고 다르냐 뭐 이러고 들어왔다는 건데 그다음 무장해제 시켜서 놓은 겁니다. 일본군. 그때 메가더가 평거했다는데 메가더는 일본에 있고 한국에 그때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러니까 일본군 무장해제 시키러 들었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지. 여기를 갖다가 뭐 식민지를 만들려고 계획해서 들어왔다. 그건 진짜 역사 왜곡입니다. 물론 그 당시 보면 굉장히 말이 거칠어요.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동망동하면 발포한다. 근데요, 이건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그다음에 점령이 한반도를 이게 일본 영토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일본군은 무장시켜 온 거고. 그 시점을 이해 못하고 소련군은 우리는 조선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러고 일본군은 우리 무장해제